금속을 좀 알아도 금속을 1도 몰라도 나 합격. 금속재료 시험 열처리 기능사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금속재료 열처리 가람쌤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챕터 1 금속재료 총론 중에서 금속의 특성과 결정 구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 저번 시간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금속의 특성과 금속의 결정 구조 그리고 공간격자와 단위격자의 개념에 대해서 배웠고요. 또 중요한 게 결정격자의 종류의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채심 입방격자라고 하는 BCC, 면심 입방격자라고 하는 FCC, 조밀 육방격자라고 하는 HCP에 대해서 배웠고요. 각각의 충진율과 배위수 그리고 그 결정격자에 해당하는 금속의 종류와 결정격자별 특징에 대해서 우리는 저번 시간에 학습을 했습니다. 이번 시간은 그 부분에 이어서 금속의 변태와 상태도 및 기계적 성질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내용은 별이 3개입니다. 별이 3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5년간 22문제가 출제가 됐고 해당 평균 2문제, 거의 2문제입니다. 1.9문항 2문제에 해당하는 출제율이 100%가 넘는 반드시 나오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 꼭 철저하게 학습하셔서 반드시 시험에 득점을 할 수 있도록 학습해야겠습니다. 먼저 금속의 응고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금속은 이제 재련을 할 때 액체에서 고체로 만들죠. 그래서 액체 상태에서 이걸 굳혀가지고 고체로 만들게 되는데 그렇게 굳히는 작업을 응고라고 하죠. 응고. 자, 참고적으로 이러한 응고되는 성질을 이용해서 어떤 금속 형상을 만들어내는 그런 공정을 주조라고 하죠. 주조. 조주 아닙니다. 주조입니다. 조주는 술 만드는 거고 금속을 액체 상태에서 형틀에서 굳게 하는 거 이게 바로 주조죠. 주조. 국사책 보면 나와 있어요. 한국사책 보면은 맨 처음에 청동기 시대에서 뭐 거푸집이 발견됐다. 그 거푸집이 뭐냐? 칼을 만들기 위한 청동검을 만들기 위한 이 틀, 이게 바로 거푸집이죠. 여기다 쇳물을 부어가지고 나중에 이 거푸집을 해체를 하면은 칼 모양이 나온 거죠. 얘를 열심히 갈아서 우리가 칼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금속의 응고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하게 되는데 응고에 있어서 중요한 키워드를 한 5개 정도 꼽아봤습니다. 응고, 잠열, 관행, 수지상정, 평형상태, 용체 이렇게 5개의 키워드가 있는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응고, 잠열이라고 하면 응고할 때 생성되는 방출하는 열입니다. 응고할 때 방출되는 열, 숨은 열, 얘를 응고, 잠열이라고 하는데 왜 응고, 잠열이란 게 생기냐? 결국 응고라는 것은 액체에서 고체로 되는 거죠. 고체. 액체에서 고체로 되는 거죠. 자, 액체에서 고체로 됨에 있어서 고체에서 액체로 되는 거는 반대로 융해라고 하죠. 융해. 융해가 됐다. 에너지 작은 거에서 큰 거 됐다. 그럼 에너지가 어떻게 돼야 돼요? 맞아요. 흡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흡열이 일어나는 거죠. 흡열. 그래서 고체를 생각을 해보세요. 액체로 만들어줘야 된다. 끓여야 되죠. 막 열을 가해서 내가 녹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열이 들어가야 되고 액체에서 고체될 때는 열이 방출돼야 되는 겁니다. 에너지 준위에 따라서 이해를 하면 조금 쉽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또 뭐 기체는 더 에너지가 크죠. 기체는 자유 에너지가 엄청 더 크죠. 그래서 액체에서 기체 될 때는 엄청난 흡열이 일어나고 기체에서 액체 될 때는 에너지의 방출이 있는 겁니다. 에너지 방출이. 그 고체에서 액체 될 때 이제 수문열이라고 했죠. 그래서 에너지가 열이 나온다, 발열된다. 뭐 이런 거 원리를 이용한 게 이글루 보면 있죠. 이글루에 이렇게 사람이 사는데 이제 이글루에서 그런 실험을 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글루가 너무 추우니까 여기에 이제 물을 뿌립니다. 이제 중학교나 초등학교 과학책 보면 나옵니다. 물을 뿌리면은 이 뿌려둔 물이 얼죠. 얼면은 액체에서 고체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나오는 게 뭐냐? 열이 나옵니다. 그래서 너무 추운 겨울날
이제 물을 뿌리면은 오히려 액체에서 고체로 되면서 발열이 되는 그러한 이제 그 보온 방법이 있죠. 근데 실제로는 잘 쓰이진 않습니다. 이제 뭐 극지방이에요, 극지방. 그리고 관행이란 개념이 있어요. 관행. 금속이 액체 상태에서 냉각될 때 응고점에 도달하 여도 응고가 시작되지 않고 액체로 계속 남아있는 거. 관행의 정도가 클수록 냉각 속도가 클수록 관행의 정도는 커지며 결정림은 어떻게 됩니까? 더 작아집니다. 굉장히 미세해져요. 그래서 슈퍼쿨링이라 하죠. 슈퍼쿨링이라고 하는데 냉각이 있어서 실제로 0도씨에서 물이 얼까요? 냉각을 쫙 시키는데 물론 천천히 냉각을 하면은 0도씨에서 거의 얼었다가 이렇게 여기서 액체였다가 이게 세로축의 온도입니다. 온도. 이렇게 0도씨 여기는 그 냉각 속도고요. 자, 그 천천히 냉각하면 거의 0도씨에서 얼어서 여기 이제 고체로 이렇게 넘어옵니다. 하지만 굉장히 급격하게 냉각을 시키면은 0도씨에서 차마 다 얼지 못해요. 그래 좀 더 낮은 온도에서 고체가 되죠. 예. 그 냉각 속도가 클수록 더 낮은 온도에서 냉각이 완료됩니다. 그래서 얘를 관행도라고 하고요. 예. 이 관행이 클수록 이제 냉각 속 그 결정립이 미세해집니다. 근데 결정립이 미세해지는 거 왜 중요하냐? 강도랑 관련이 있습니다. 이제 추후 뒤에서 그 학습하게 될 텐데 결정립이 미세할수록 강도가 높죠. 그래서 관행을 시켜주면은 그 대부분의 금속이나 물질들은 굉장히 단단한 경향을 띠죠. 근데 뭐 단단하긴 하나 쉽게 깨지거나 뭐 그런 단점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관행의 개념을 좀 잡고 또 수지상정이란 용어가 나오네요. 수지상정. 자, 금속이 응고를 한다고 하죠. 금속이 응고를 할 때는 맨 처음에 전체가 한 번에 짠 하고 고체로 바뀌는 게 아니라 먼저 작은 결정의 핵이 생깁니다. 핵이. 그 뒤에 이제 그 핵을 중심으로 점점 고체가 뻗어나기 시작하는데 이 뻗어나가는 모양이 나뭇가지 모양과 같다고 해서 수지상정이라고 합니다. 나무 덴드라이트라고도 하죠. 덴드라이트. 먼저 핵이 생기고 얘가 쫙 이렇게 뻗는 게 아니라 나무 모양으로 점점 고체가 이렇게 고상화되는 거죠. 마치 눈 결정 모양 보는 것처럼 점차적으로 이제 고체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 생성되는 나무 모양을 수지상정이라고 합니다. 자, 평형 상태. 평형 상태는 한 개에서 존재하는 각상의 관계가 시간이 경과해도 변화하지 않는 상태. 그 물질의 안정적인 그런 상태. 한 개에서 이 개에서 존재하는 상의 관계가 변화하지 않는 상태를 평형 상태라고 하고요. 용체는 한 물질 중에 다른 물질이 용해에도 균일한 물질을 만드는 것을 이제 용체라고 합니다. 용체. 자, 좀 중요한 내용들 옆에 이제 날개단에 표현했는데 자유도라는 게 있습니다. 자유도. 선생님 아까 여기 기체, 액체, 고체, 기액고, 고체 자유에너지 이만큼, 액체 자유에너지 이만큼, 기체 자유에너지 이만큼 이렇게 있어서 여기서 그 상태가 변화에 따라서 열을 방출할 수도 흡수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개념이 이제 자유에너지고 그 자유도라는 것은 어떤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변화시킬 수 있는 변수를 자유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깁스의 상률을 아셔야 되는데 자유도 문제가 가끔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상률은 CP 플러스입니다. C-P 플러스 1. 우리는 이 금속의 경우만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대부분 문제가 금속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C, P-1, 아니 플러스 1인데 C는 캐릭터, 성분수죠. 성분수. P는 페이스, 상의 수입니다. 상의 수. 그리고 1은 이 변수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f 펑션이 0, 1, 2에 따라서 0이면 불변계, 1이면 1변계, 2면 2변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변계는 그 점이 변할 수 없는 그러한 이제 고정점이라는 거고요. 1변계는 하나의 변수에 의해서 변할 수 있다. 2변계는 두 개의 변수에 의해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뜻합니다. 자, 다음으로 금속의 변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속의 변태는 크게 동소변태와 자기변태가 있습니다. 크게 동소변태는 결정구조의 변화를 가져오는 걸 동소변태라고 하고 자기변태는
결정 구조 변하나요? 안 변하나요? 변하지 않습니다. 원자 배열은 변하지 않고 자성의 성질만, 강자성에서 상자성, 자기적 성질만 변화하는 변태가 바로 자기 변태입니다. 동소 변태, 그 금속의 변태 중에서 철에서는 순철의 동소 변태, 철에서는 A3와 A4 변태가 있습니다. A3는 910도에서 알파철, 채심 입방격자 BCC에서 감마철, 면심 입방격자 FCC로 변하는 이제 변태, 가열시입니다. 가열시. 이렇게 온도를 올릴 때 BCC에서 FCC로 변하는 게 A3 동소 변태라고 할 수 있고요. A4 동소 변태는 가열시의 1400도씨에서 감마철, 아까 감마철 무슨 구조랬죠? 그쵸? FCC 구조에서 델타철, 채심 입방격자 BCC가 되는 구조가 변태가 이제 A4 동소 변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앞장에서 배웠던 금속의 성질, 그 결정격제 배열 성질을 봤을 때 BCC는 어떻댔죠? 약간 무른 금속이랬죠. 아니, 단단한 금속이랬죠. 단단한. 그리고 FCC는 무른 금속이랬습니다. 자, 생각을 해보면은 910도에서 BCC 구조를 갖고 있어서 단단했다가 고온 910도까지 올라가면은 FCC가 되면서 상대적으로 물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열을 하면 그 철 같은 경우에는 좀 내가 쉽게 구부릴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필 수도 있고 단조를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결정 격자의 변태에 의해서 우리가 가공성이라든가 이런 게 변한다라는 그 점을 좀 유심히 알아볼 필요가 있고요. 또 이제 또 더 고온으로 돼서 1400도가 되었다. FCC에서 무른 금속이죠. 다시 또 경황 금속이 되기도 합니다. BCC로 다시 또 경황 금속, 단단한 금속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결정 격자 모양에 따라서 그 재료의 성질도 바뀐다라는 것을 좀 알아두고요. 또 자기 변태는 이제 강자성의 상자성으로 자성만 변답니다. 자성만. 가끔 지문에 그렇게 나옵니다. 자기 변태는 원자의 뭐 결정격자의 구조 변화를 수반한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원자 배열은 변하지 않고 강자성에서 상자성으로 자기적 성질만 변하는 게 바로 자기 변태라고 할 수가 있고요. 순철에서는 A2 변태가 자기 변태입니다. A2 변태 768도 큐리점에서 급격히 강자성에서 상자성으로 변태를 하죠. 강자성체는 이것도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강자성체 삼총사 철리켈, 코발트, 철리코 그 이 세 개가 그래서 주로 이제 자기 변태가 있는 강자성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자기 변태점, 큐리점이 있는 이제 금속까지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자기 변태가 이름은 이제 768도 이하에서는 강자성이라서 철을 아주 잘 붙습니다. 하지만 이 이상에서는 상자성이 돼서 잘 붙지가 않죠. 자, 그 FEC 상태도에서 변태 5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상태도에서 변태인데 실질적으로 상태도에서 나타나는 그런 점은 동소 변태만 나타납니다. 그래서 공속 변태랑 공석, 동소 A1, A3, A4 변태는 제 상태도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 A0, A2는 얘는 자기 변태입니다. 자기 변태인데 그 어떻게 틀리냐? A0는 시멘타이트의 자기 변태예요. 210도에서 일어납니다. A2는 순철의 자기 변태입니다. 768도에서 일어나고요. 그리고 나머지 A1은 공석 변태. 공석이라 하면 알파철에서 감마 플러스 Fe 잘못됐네요. 감마철에서 알파 플러스 Fe3C로 변태하는 거. 즉 오스테나이트에서 알파 플러스 Fe3C가 뭐죠? 네, 페라이트로 변태하는 요 변태가 바로 공석 변태라고 할 수가 있죠. 알파 펄라이트죠. 펄라이트. 알파철에서 펄라이트로 변태하는 이 변태가 이제 알파철에서 그 오스테나이트에서 펄라이트로 변태하는 변태가 이제 공석 변태라고 할 수 있죠. 아직은 이 뭐 오스테나이트나 펄라이트, 감마철, 알파철, FE3C 이런 말들이 굉장히 생소할 거예요. 그런데 뭐 우선은 이제 이런 변태가 있다라는 걸 알아두고 뒤에 가서 이 세부 조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3 변태는 910도에 있죠. 910도에서 알파철에서 감마철로 변태하는 게 바로 A3 변태라고 할 수가 있고요.
A4 변태는 감마철에서 델타철로 변태하는 게 이제 그 동소 변태 A4 변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다 순철에 있는 변태입니다. 이 변태들은. 자, 상태도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태도는 뭐냐? 상태도는 그래프로 돼 있죠. 그래프로 돼 있어서 X축은 성분, Y축은 온도입니다. 온도. 그래서 성분과 온도에 따라서 이 포인트, 만약에 이 성분, 이 온도에서는 어떠한 상태도를 나타냅니까? 라고 알려주는 게 바로 상태도입니다. 또 이 성분의 이 온도에 이 성분에서 어떠한 상태를 나타냅니까? 라고 알려주는 게 바로 평형 상태도라고 할 수가 있어요. 물질의 그 포인트에서 나타내는 상태, 온도와 성분에 따른 포인트에서 나타나는 상태를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철, 탄소계 평형 상태도에서는 가로축을 철과 탄소의 이원 합금 조성, 철은 보통 탄소강이죠. 그래서 철과 탄소의 이원 합금 조성으로 하고, 세로축을 온도로 했을 때 각 조성 비율에 따라 나타나는 합금의 변태점을 연결하여 만든 선도가 바로 철, 탄소계 평형 상태도고요. 합금 항량이 6.67까지만 표시되어 있는 이 X축의 끝이 여기가 F2고 여기가 C인데, 여기는 여기가 FE가 100%가 되는 점입니다. 왼쪽은. 근데 오른쪽은 탄소가 100%가 아니라 6.67%예요. 6.67. 7% 이상은 이제 탄소 합금이 취약해서 실제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상용 합금에서 6.67까지만, 탄소 함량 6.67%까지만 이제 쓰기 때문에 여기까지를 상태로로 나타냈습니다. 요 뒤에는 의미가 없기 때문이요. 별로 시장적인 효용 가치가 없기 때문에 탄소가 6.67까지만 되는 그 포인트를 상태도로 정리해서 우리는 쓰고 있습니다. 자, 철, 탄소계 평형 상태도의 상변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상태도에서 뭐 이렇게 철의 종류나 뭐 이런 것들을 잘 헷갈려 할 텐데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상태도에서는 나타내야 될 영역이 이제 그 꼭 알아둬야 될 영역이 몇 개가 있는데, 요 영역을 우리는 알파철이라고 합니다. 알파철. 여기 911도씨까지의 요 부분, 그리고 요 부분 이렇게 넓게 포진된 요 부분을 감마철이라고 하죠. 감마철. 그래서 그 0%에서 2%까지의 탄소 함량에 910도에 걸쳐서 이렇게 나타내는 요 부분을 우리는 감마철이라고 합니다. 감마철. 그리고 여기 보면 물고기 꼬리 모양 같이 생기고 여기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을 우리는 델타철이라고 합니다. 델타철. 자, 알파, 감마, 델타철 이거 왜 나눴냐? 결정 구조가 틀려요. 알파철은 BCC입니다. BCC. BCC 아까 어떤 특징이 있댔어요? 단단한 특징을 갖고 있죠. 감마철은 FCC입니다. FCC. FCC는 무른 특징을 가지고 있죠. 델타철은 다시 또 BCC가 되죠. 그래서 이 결정격자 또 단단한 특징을 갖고 있는 BCC로 다시 돌아갑니다. 자, 그럼 조직이라는 게 또 있어요. 어떤 조직을 갖냐? 알파철은 페라이트 조직을 갖습니다. 페라이트. 그리고 감마철은 어떤 조직이냐? 오스테나이트입니다. 오스테나이트. 그리고 델타철은 다시 또 뭐가 되냐? 델타 페라이트죠. 그래서 저온에 나타나는 페라이트를 알파 페라이트, 알파철, BCC 구조, 고온에 나타나는 페라이트를 델타 페라이트, BCC 구조의 델타철이라고 하고요. 감마철은 이제 오스테나이트인데, 뭐 오스테나이트는 따로 뭐 그 고온 조직으로 910도에서 1394도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중간중간 다른 데는 어떻게 하냐? 요 영역은 어떤 상태를 가지냐면 여기서 알파와 여기서 또 요쪽이 있죠. 6.67%가 되는 요 영역을 시멘타이트 영역이죠. Fe3C. Fe3C를 우리는 철과 탄소의 금속관 화합물인 시멘타이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영역을 여기선 알파가 나오고 이쪽에서 FE3C가 혼재된 알파 플러스 FE3C의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 알파 플러스 FE3C를 뭐라고 하냐? 얘를 폴라이트라고 합니다. 폴라이트. 그래서 상온의 대부분의 철은 폴라이트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요 영역, 여기는 감마에서 FE3C가 섞였죠. 감마 플러스 FE3C. 얘는 주철의 조직이에요. 감마 플러스 FE3C는 뭐라고 하냐? 얘는 레데뷰라이트라고 합니다. 그럼 거의 다 우리가 원하는 지역을 채웠죠. 그리고 또 요 영역은 알파 플러스 감마의 영역. 요 영역은 감마 플러스 FE3C 영역. 그리고 여기 맨 위는 뭘까요? 맨 위는 여기 액체입니다. 액체. 리퀴드 영역이에요. 리퀴드. 액체 L상이죠. 리퀴드. 자, 한번 지우고 깨끗이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다시 봐보도록 할게요. 확대를 해서. 자, 이 부분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태도에서 변태점을 찾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변태점, 아까 공석점, 요 점이죠. 공석점, A1점입니다. A1점. 그 다음에 동소변체점, A점, 요 점이죠. 순철에서 A3점, 동소변태점에 해당하고, A4점, 여기죠. 1394, 1400도 정도, A4점. 자, 어떻게 변하냐? A1점에서는 이렇게 변하죠. 여기 영역에 방금 감마 영역이라고 했는데 감마에서 알파 플러스 FE3C로 변하는 요점이 바로 공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석. 함량은 0.7에서 온도는 723도. 여기가 공석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T변태점은 상태도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원자 변화를 수반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적 성질만 변하기 때문에 A0와 A2점 자기 변태점 210도랑 768도 이 점은 상태도에는 있지 않다라는 점 좀 유념해 주시고요. 그리고 A3점은 이렇게 알파철에서 감마철로 변하는 여기가 A3, A4는 감마철에서 여기 델타점으로 변하는 요 점이 A3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각 영역을 보면 알파, 감마, 델타가 요렇게 위치에 요 위치 여기가 델타 또 여기 영역이 이렇게 알파 그리고 또 요 영역이 알파 여기가 감마 델타의 영역이 이렇게 있고요. 각 중간중간 영역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여기 보면 알파와 감마 만나는 요 영역 알파 플러스 감마 지역입니다. 그리고 요 영역 여기서 이렇게 된 요 영역은 여기서 감마가 나오고 또 이쪽에서 FE3C 라인이 있죠. 그래서 감마 플러스 FE3C 얘를 방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레데뷰 라이트라고 했습니다. 또 여기 요 영역은 알파와 FE3C 얘가 혼재한 요 영역 얘를 뭐라고 합니까? 폴라이트라고 하죠. 폴라이트. 그리고 맨 위에는 액체죠. 리퀴드. 그럼 여기는 뭐가 될까요? 여기서 감마 들어가고 여기서 리퀴드에서 감마 플러스 액체 혼재한 요 상이 되고 요 영역은 액체와 FE3C가 혼재한 요 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여기는 델타가 있고 리퀴드가 되고 여기는 델타 플러스 감마가 되고 그럼 여기 다 상들 채워서 넣었죠. 예. 그래서 어떤 상이 어떤 그 온도마다 온도와 조성에 따라 어떤 상이 나타나는지를 알려주는 게 바로 이 상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본문 내용과 함께 같이 상태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정반응 4.3% 1148도
여기죠, 여기 4.3%에 1148도에서 액체 상태에서 두 종류의 결정이 동시에 생기는 방법을 공정이라고 하죠. 액체에서 A 결정, B 결정. 그럼 여기서 나타나면은 이 철과 탄소의 상태도에서는 용액에서 오스테나이트와 시멘타이트로 이렇게 나타나는 상태, 이 변태를 공정 반응이라고 합니다. 4.3% 1148도. 그리고 포정 반응 있죠. 공정 반응은 아까 A0부터 A4까지 배웠는데 여기에 없습니다. 왜냐? 공정 반응은 얘는 주철의 반응입니다. 주철. 근데 이 변태는 이제 강의 변태죠. 강의 순철이나 강의 변태이기 때문에 나타나고 있지 않고 공정 반응은 따로 치는 겁니다. 자, 포정 반응은 0.18%. 요 위에 있죠. 위에. 요 지역입니다. 요 지역. 1466도에 나타나는데 한 고용체가 다른 고용체에 둘러싸여 일어나는 반응을 이제 포정 반응이라고 합니다. 포정. 그래서 우리 여기 어떻게 되는 거냐? A 고용체와 용액에서 B 고용체가 되는 이 반응을 이제 포정 반응이라고 하는데 우리 철탄소 상태도에서는 액체에서 요 점이에요. 요 점. 액체랑 페라이트가 합친 점. 페라이트. 여기서 페라이트라고 하면 고온에 있는 델타 페라이트죠. 이 점이 뭘로 변태하냐? 오스테나이트. 감마철로 변태하는 게 바로 이 포정 반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용액과 페라이트에서 오스테나이트. 액체와 고체가 합친 거에서 다른 고체로 변하는 게 이게 포정 반응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공석 반응이 있죠. 공석 반응. 공석 반응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 부분이죠. 요 부분. 이제 한 종류의 고체에서 두 종류의 고체가 동시에 생기는 현상. 이걸 바로 공석이라고 하는데 0.7, 0.8%에서 723도에서 생기는 반응. 0.8% 조성에서 723도에서 생기는 이 불면 반응이 바로 공석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체에서 다른 두 고체가 생겼다. 그 철탄소 상태도에서는 오스테나이트, 고체에서 페라이트와 시멘타이트, 다른 두 고체로 생겼다. 이게 바로 이제 공석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석 반응 용어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중에서 중요한 게 이제 시멘타이트라는 게 있죠. 시멘타이트. 고온의 강철 속에 생기는 철과 탄소의 화합물입니다. 철과 탄소의 화합물. 그래서 철이 3개, 탄소가 하나. 1대 3대 1의 비율로 이제 그 형성된 물질이 시멘타이트라고 할 수 있고요. 강철의 조직 성분으로 그 분포와 형상에 따라 강철의 강도가 다르며 이것이 많을수록 곱고 강하다. 시멘타이트 굉장히 단단한 쪽입니다. 얘는 금속이 아니라 금속간 화합물이기 때문에 그렇죠. 결합이 좀 틀려요. 그래서 굉장히 단단하나 좀 취성이 있죠. 깨지는 성질을 말합니다. 금속의 기계적 성질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적 성질에는 강도, 경도, 연성, 인성, 취성, 그리고 또 이외에 이제 전성이라고 있습니다. 전성. 강도는 외력이 강할 때 파괴하는 힘에 대해서 버티는 힘, 저항력. 경도는 꾹꾹 눌렀을 때 얘가 단단한 정도, 경도, 단단한 정도를 경도라고 하죠. 연성, 가늘고 길게 늘어지는 성질. 인성, 내가 때렸을 때 버티는 성질. 충격, 굽힘, 비틀림의 외력에 버티는 성질. 취성, 인성의 반대죠. 내가 깨지는 성질, 잘 깨지는 성질. 그리고 전성은 넓게 퍼지는 성질입니다. 이러한 쇳덩이를 갖다가 이런 큰 금형에 놓고 꽝꽝 눌렀을 때 얘가 쭉 이렇게 펴지겠죠. 이렇게 퍼지는 성질을 이제 전성이라고 하죠. 참고적으로 여기 없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에 해당하는 문제 빠르게 풀어보고 이번 시간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합금 원소 중 함유량이 많아지면 내마멸성이 크게 증가하고 적열매짐을 방지하는 것은 이 문제는 앞전에 다른 문제는 다뤘던 내용은 아니지만 참고적으로 수록이 필요한 내용이라 추가적으로 문제로 수록을 했습니다. 합금 원소 중에 함유량이 많아지면 내마멸성, 마멸에 대해서 견디는 성질이죠. 그리고 적열매짐, 매짐이라고 하면 황에 의해서 고온이 됐을 때, 자, 황에 의해서 고온 한 900에서 1000도씨 됐을 때 이 황이 녹으면서 고기가 빈자리가 생겨서 매짐,
취성이 생긴 매짐, 다른 말로 취성이죠. 취성이 생기는 성질을 이제 적열매짐이라고 하는데 되게 안 좋은 거죠. 청열매짐이랑 적열매짐 두 개 있어요. 참고적으로 청열매직은 이내에서 생성이 됩니다. 한 200에서 300도에서. 자, 이렇게 되는데 이 적열매짐 방지하고 내마면서 크게 증가하는 원소는 물론 단단하고 적열매짐을 일으키는 황이랑 친해야겠죠. 황이랑 친한 거는 망간입니다. 망간이 MnS를 형성해서 이제 탈황을 시키죠. 그래서 적열매짐 방지합니다. 그래서 적열취성, 적열매짐을 방지하고 내마면서 향상하고 경도를 증가시킨 거 망간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자기 변태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을 고르는 내용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체 상태에서 원자 배열이 변화한다. 아까 충분히 설명드렸죠. 원자 배열 변화하지 않습니다. 일정 온도에서 불연속적인 성질 변화를 일으킨다. 일정 온도 범위 안에서, 일정 온도는 맞는데 불연속적이 아니고 연속적입니다. 연속적으로 성질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이건 틀린 내용. 고체 상태에서 서로 다른 공등한 격자의 구조를 갖는다. 격자 구조랑 전혀 상관이 없다고 했죠. 격자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틀리고, 일정 온도 범위 안에서 점진적이고 연속적으로 변화한다. 이게 맞는 내용이죠. 점진적으로 연속적으로 변화하는 내용. 자기 변태. 참고로 다시 한번 짚겠습니다. 자기 변태. 순철의 자기 변태. A 뭐라고 하나요? 예, 맞아요. A2라고 하죠. 768도씨. 자, 또 A0라는 자기 변태가 있었죠. 얘는 뭐의 자기 변태입니까? Fe3C. 예. Fe3C 시멘타이트. 210도씨에 해당합니다. 210도씨 시멘타이트의 자기 변태. 이 두 개의 자기 변태 꼭 기억을 해두세요. A2, A0. 자, 용융금속을 주형에 주입할 때 응고하는 과정을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을. 용융금속을 주형에 주입한다. 이거 뭐라고 하죠? 아까 청동기 시대 거푸집 만든 거? 네, 주조라고 하죠. 주조. 주입할 때 응고하는 과정을 틀린 것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나무가지 모양으로 응고하는 것을 수지상정이라고 한다. 맞죠? 수지상정, 나무가지 모양으로 덴드라이트. 예, 이렇게 뻗어난다고 한다고 했죠. 핵 생성 속도가 핵 성장 속도보다 빠르며 입자가 미세해진다. 그렇죠? 핵이 생성되기 전에, 핵이 성장하기 전에, 핵이 막 생성되면 입자가 미세해지죠. 주형에 접한 부분이 빠른 속도로 응고하고 내부로 가면서 천천히 응고한다. 맞습니다. 이제 주형이 이런 식으로 있다고 치면은 여기 밖에서부터 응고가 막 일어나죠. 그래서 여기는 빠르고 여기는 좀 점진적으로 일어나고 안에는 완전 천천히 이렇게 응고가 되죠. 그래서 이것도 3번도 맞는 내용입니다. 주상결정 입자 조직이 생성된 주물에서는 주상결정 입내 부분에 불순물이 집중하는 입내라고 하면 요 안쪽입니다. 요 안쪽에 집중되는 게 아니라 입계에 집중이 돼요. 이 경계로 빠집니다. 불순물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 매짐이 생긴다. 요건 맞는데 입내가 아니라 외곽, 입계, 외곽에서 집중되는 경향이 있죠. 입내보다는. 그래서 틀린 것은 4번이 해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시간 페이지로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비록 한 3페이지 정도인데 이 3페이지 정도를 이제 좀 원래 선생님 한 10분 정도에 정리를 하려고 했으나 그게 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 좀 길게 했습니다. 이 내용 확실히 잡고 가셔야 그 금속재료 기능사, 열처리 기능사뿐만 아니라 다른 제선제 강화변 금속 관련 자격을 모두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배운 내용 다시 짚어보자면 금속의 응고에 대해서 같이 키워드를 통해 배웠고요. 어떤 변태가 있는지 A0부터 A4까지 변태에 대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소 변태가 뭔지, 자기 변태가 뭔지 공부를 했고요. 상태도에 대해서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상태도라고 하면 이제 성분과 온도에 따른 물질의 상태를 나타내는 게 바로 이 상태도라고 할 수가 있고, 이 상태도에서 탄소기의 상태도에서 공정, 공석, 포정 이렇게 세 개의 반응, 어떤 온도와 어떤 조성에서 어떻게 변하는지 이 부분 반드시
숙지를 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상변태에 대한 개념도 알고 계셔야 되고, 그리고 기계적 성질, 어떤 성질이 있냐? 금속의 기계적 성질, 강도, 경도, 연성, 인성, 쥐성, 추가적으로 전성에 대해서도 선생님이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관련 문제도 이렇게 풀어보는 걸로 이번 시간 마무리 졌습니다. 이번 강좌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서 좀 다소 시간이 걸렸는데, 이 부분 이 선생님 강좌와 함께 반복적으로 학습해서 꼭 시험장에서 놓치는 일이 없도록 공부를 해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금속의 소성 변형과 가공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금속재료 열처리 기능사 가람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